벡터라는 걸 우리가 왜 정의해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이쪽으로 4N의 힘을 줬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3N의 힘을 줬대요. 다른 물체는 이쪽으로 4N의 힘을 주는 동시에 반대쪽으로 3N의 힘을 줬대요. 다른 물체는 이쪽으로 4N의 힘을 주는 동시에 그거랑 수직인 방향으로 이쪽으로 3N의 힘을 줬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7N의 힘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이 물체 같은 건 이쪽으로 1N의 힘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이 물체는 이쪽으로 5N의 힘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더라는 거거든요. 뭐 힘을 그렇게 줬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그냥 관찰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4N이다 3N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4N과 3N의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4랑 3을 더해서 7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3을 빼서 1이 된 건데, 얘가 왜 5가 나왔냐는 것은 얘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힘과 이 힘의 방향이라는 게 이 5를 계산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화살표가 벡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작하는 점을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부르고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 그래서 위에다 화살표를 그어서 표현하고요. 이런 걸 벡터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벡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거의 정답인데, 모범 답안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반대 개념이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스칼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칼라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앞과 뒤, 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전방위적인 그런 방향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스칼라를 뭐 더 확장한 개념, 스칼라에다 방향을 준 거를 벡터라고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사실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길이로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길게 보이면은 그거는 더 큰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크기를 길이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요. 문자로 쓸 때는 이런 식의 표현, 일단은 시점과 종점을 잡아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요. 소문자로 이렇게도 써요. 뭐 이건 미지수 쓰듯이 어떤 벡터가 뭐 A 벡터다,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크기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절대값 씌우면 그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벡터라는 거를 표현하는데, 0벡터는 뭐냐면 크기가 0인 벡터예요. 크기가 없는 벡터, 그냥 점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데 처음에 벡터를 공부할 때 약간 헷갈리는 점이거든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그 벡터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더라도 이 벡터들은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해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하고요. 그 점이 좀 나중에 헷갈려요. 실제로 어떤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어서 뭐 여기가 CDEF라 그러면 CF 벡터나 DE 벡터가 같은 벡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이 다른데 같은 벡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중에 헷갈리는 일을 만들어내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수학에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정의라는 거죠, 말하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그냥 같은 벡터라고 한다. 다른 위치를 바꾸더라도 그건 벡터가 변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연산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실수배를 배우는데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벡터를 뭐 2배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려주는 것을 2배 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길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면요. 요걸 반 잘라서 요 방향으로 길이를 반으로 나눠주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주면요. 시점과 종점을 바꿨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얘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해요. 특별히 이걸 역벡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서로 역벡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배 A 벡터, 이 방향으로 길이를 2배로 늘린 거. 이런 식으로 실수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역벡터란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수배를 하면은 길이들을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합은 헷갈리지 않는데 어떤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시점을 맞추고 이렇게 존재하면은 두 벡터의 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서요. 요 점으로 시점은 똑같고 요 점을 향해서 가는 요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건 그냥 정의고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더할 때는 이렇게 더하는 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한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 벡터의 종점에다 요 벡터의 시점을 맞춰서 B 벡터를 이리로 옮겨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랑 같은 벡터죠. 평행 이동시켜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벡터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얘를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북쪽으로 50m 가고 동쪽으로 30m 갔다. 그럼 어디에 도착하냐? 그럼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벡터의 합을 정의한 거예요.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보면 이거 헷갈리고 있는 한심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면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이렇게 가는 벡터가 돼요. 얘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이 됩니다. 일단 이걸 설명을 조금 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외워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향해 가는 벡터이다. 보통 이렇게 뭐 거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B 벡터 끝에서 A 벡터 끝으로 간다.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은 이건데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B 벡터란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벡터, 이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에 A를 더하면 뭐 이렇게 가는 거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옮겨가지고 얘랑 더하면은 뭐 이렇게 되죠. 그 벡터가 이 벡터기도 하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요. 뭐 이건 좀 비참한 방법인데 B에다가 뭐를 더하면 A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항 같은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B에다가 뭘 더해야 이놈이 됩니까? 그럼 B를 가고 이렇게 가야 A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던가요. 뭐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된다. 뭐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고 얘가 이제 뭐 종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마치 조건부 확률처럼 B에서 출발한 A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뭐 상대 속도나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합차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뭐 처음에 이제 차 같은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력이 있으시다면 뭐 따라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건데 4점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 C에서 D로 가는 벡터를 더하면 A에서 D로 가는 벡터가 되더라. 뭐 이렇게 갈 때 더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고요. 뭐 이거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꼬리를 잡고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로 찾아오면 되겠죠. 맞죠? 별 문제 없을 거고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면은 그러면은 요게 나와요.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이게 나와요. 뭐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연습을 해보면요. 이런 정육각형이 있대요. 정육각형에서 AB 벡터는 이런 벡터고요. 정육각형이니까 얘는 OC 벡터랑 같은 벡터고요. 위치가 다른 데 있더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마이너스 D 벡터. D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걔랑 같고요. FC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에 2분의 1배 한 거. 길이를 반으로 누른 거니까 얘랑 똑같다. 뭐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EF 벡터. EF 벡터는 이렇게 생긴 벡터고요. 거기다가 ED 벡터. 얘를 더하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혹은 얘를 가서 얘를 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벡터는 요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F 벡터에다가 F5 벡터, EF와 F5를 더하면 요게 된다. 되겠죠?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AB에서 AO를 빼면, AB에서 AO를 빼면, 얘를 빼면은 이쪽에서 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되더라. 방향 안 헷갈리시게 연습해 주시고요. AB 벡터의 크기가 1이면 요 AB 벡터의 크기라는 표현이에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가 1이 되면 그럼 AB 벡터와 AF 벡터를 더하면 더한 벡터는 바로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면 얘가 되는 거고 요 놈의 크기가 1이다. 그러니까 AO 벡터의 크기죠. AO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건데 바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AB 벡터의 AB 벡터와 AF 벡터 더한 것의 크기하고 AB 벡터의 크기에다가 AF 벡터의 크기를 더한 것은 당연히 다르겠죠, 맞죠? 뭐 다르고 이놈이 항상 큰데 이놈이 항상 크거나 같은데 그걸 뭐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연산들 같은 게 정확하게 점검이 되시면 되고요.